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예전에는 상간녀들이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걸리면 헤어져야 된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는 이게 진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 스스로도 걸릴까봐 조마조마해하고 죄책감도 크고, 또 선뜻 이렇게 유부남 만난다고 어디다가 오픈도 못하고 본처에게 걸리면 진짜 머리채 뜯기고 막 이럴 만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요, 뭐 사회 지도층들, 뭐 저명한 인사들, 이런 사람들도 바람 피우는 거, 혼외자 있는 거, 뭐 중혼처럼 본처가 따로 있고 첩이 따로 있고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가정을 깨려 그러고 이혼을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 불륜이랑 가정 깨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간통죄도 없어졌죠. 뭐 TV만 틀면은 누구랑 누가 이혼 소송을 하는데 유책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서 뭐 어떻게 됐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혼외자 임신해서도 배불러가지고 자랑스럽게 막 돌아다니고, 아기를 낳아서도 공원에 유모차를 태워가지고 뭐 산책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유부남이랑 만나서 아기를 낳는 것까지도 부끄러워함이 없는 이런 유명 인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도덕적인 거, 가치적인 그런 기준이 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가정은 꼭 지켜야 해, 남의 가정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 수도 있지, 결혼 생활 그만큼 했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 아니 싫다는 사람을 왜 붙들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 배우자들을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상간녀들이 뻔뻔해지고 불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둔감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여자애들, MZ 상간녀들은 더합니다. 엄청나게 뻔뻔하고요. 죄책감도 없고요. 특히 자기가 가정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유부남에게 그 딸려있는 책임이나 그 식구들의 슬픔이나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유부남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이나 거리낌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자기 감정이 우선적으로 살았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아니 감정을 어떻게 참아? 이런 식으로 자라고 대우를 집에서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나 좋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감정 위주의 사고와 행동을 하다 보니 이런 도덕적인 거, 뭐 윤리적인 거보다 자기 감정 우선으로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MZ 상간녀들, 특히 회사에 참 많은데요. 직장마다 한 명, 부서마다 한 명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런 애들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MZ 상간녀들의 특징이 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특징은요, 순진한 척, 줄 듯 말 듯 하면서 이 유부남 아저씨를 조종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해서 이 남자를 사랑해서 막 이렇게 하는 여자들도 있겠지만요, 줄 듯 말 듯 밀당을 하면서 이 아저씨를 이용해 먹는 여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는 부장님 너무 재밌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아세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거 너무 맛있어요, 저 이런 데 처음 와봐요, 막 이러면서 이 남자를 막 띄워주고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것처럼 슬쩍슬쩍 터치도 하고 이 남자가 착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되게 남자로서의 매력을 인정받고 싶어. 쟤가 나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쟤랑 나랑 연결이 되면 어떨까? 쟤가 나를 좋아한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요. 이럴 거를 알면서도 여자애들이 철벽을 치거나 뭐 선을 지키지 않고 그 선을 적당히 넘나들면서 이 아저씨가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자기한테 혜택을 베풀게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밀당도요, 같이 밥 먹고 이럴 때는 막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너무 재밌으세요 부장님, 완전 제 이상형이세요 막 이러다가 다음날에 또 멀쩡한 척 하면서 회사에서는 선을 딱 그어.
술자리에서는 반말도 놓고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요지를 떨다가 다음 날에는 카톡에 답장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막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남자들이 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유부남이라서 나한테 거리를 두려나 보다. 얘가 나를 이성적인 감정으로 대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래도 직급이 높다 보니까 얘가 선뜻 다가오지 못하나 보다. 내가 좀 잘해줘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면서 이 남자가 자발적으로 이 여자한테 막 봉사를 합니다. 차를 태워가지고 픽업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카풀을 하기도 하고요. 뭐 업무적인 편의도 굉장히 많이 봐주게 되죠. 얘가 나한테 친하게 대하면서 슬쩍슬쩍 업무 같은 거를 떠넘기기도 하고 막 실수가 잦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를 내가 얘 실수도 눈 감아주고 얘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직원이 채우게 하고 오히려 얘가 나를 서포트해야 되는데 남자가 직급이 높은 남자가 오히려 얘를 막 서포트를 하고 있어. 일을 대신해주고 있어. 이러면서도 자기가 이용당하는 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유사 연애 감정을 가지고 쟤랑 나랑 친하니까 쟤랑 나랑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봐줘야지 하면서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의 편의를 봐주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지가 이 여자애를 받들어 모시고 있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어떤 아내분 같은 경우도요. 남편이 이제 직급이 높아요. 막 부장급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진짜 딸뻘 여직원이 들어왔어. 20대 초반에 신입 여직원이 들어왔어. 근데 이 신입 여직원이 막 선을 넘나들면서 나 술 먹었으니까 태우러 오면 안 돼요 이러면서 세상에 어디 신입 여직원이 부장급한테 자기를 태우러 오라는 둥 카풀을 시켜달라는 둥뭐 퇴근할 때 같이 가자는 둥 이딴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우리 때도 진짜 상상을 못한 일인데 그딴 짓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는 쥐락펴락 하니까 이 남자가 해볼래 해가지고 그 어린애가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이 어리다는 게 무기가 되니까 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못해. 아, 얘가 워낙 격이 없어서 그렇다. 얘가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그러나? 얘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한테 이런 부탁도 하는 거겠지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태우러 갔다 데리고 왔다가 뭐 이 여자애가 밖에서 놀다가 저 너무 늦었는데 택시 타기 싫은데 부장님이 저 데리러 오시면 안 돼요? 하면 거기를 또 데리러 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용당하면서도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면서 마치 걔랑 내가 무슨 사귀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외모를 갑자기 꾸미고 뭐 쇼핑을 하면서 젊은 애들이 입는 갑자기 후드티 막 이런 거를 사 입고 그 지랄을 떠는 거죠. 이렇게 남자들이 그래 착각하는 거 좋다 이거야. 착각하고 그년이랑 뭐 친하게 지내고 지가 이용을 당하든지 말든지 뭐 정말 추접스럽다. 우리 여자들 눈에는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착각한 남자들이 이 여자랑 더 깊어지고 싶으니까 내가 유부남이라서 얘가 나한테 뭐 스킨십을 못하나 보다. 내가 얘한테 슬그머니 스킨십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막 정색을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아 내가 유부남이라서 그러나? 내가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와이프랑 이혼을 해서 이혼남이 되면 얘랑 스킨십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집에 있는 여자한테 막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는 나중에는 막 이혼 요구를 하고요. 집에 와서 막 패악질을 부려요. 이런 남자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럼 이제 집에 있는 아내분들은 한편으로는 남편이 한심하면서도 뭐 저런 어린 년한테 막상 둘이 뭐 한 건 없어. 차라리 그년이랑 뭐 잠자리라도 하고 진짜 전현이랑 뭘 사귀기라도 했으면 내가 진짜 소송이라도 걸고 막 크게 나갈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남자 혼자 해발레 해가지고 드릉드릉 해가지고 저 여자 종노릇을 하면서 저러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너무 하찮아 보이고 한심해 보이면서도 이대로 내가 그대로 이혼을 해주기는 너무 열받는 거지.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집니다. MG 상간녀 두 번째 특징은요. 걸린 다음에는 바로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데 있어요. 만약에 이게 걸리잖아요. 아내분이 정말 보다 못 참아서 이 상간녀한테 경고를 했어. 아니 왜 이렇게 밤에 업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밤에 남의 가정 있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세요? 두 분이 카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 당신 태우고 다닌다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당당하면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세요? 막 이렇게 따졌다고 쳐봐요. 그럼 이 상간녀들 MZ 상간녀 특유의 표정이 있어.
어머 제가요? 정말 사람 킹받게 하는 그 표정. 어머 제가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부장님이 저 태워주신다고 해가지고 같은 방향인 줄 알고 저는 부장님이 그렇게 아침에 일찍 저 때문에 일부러 나오시는 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는 몰랐다 하는 순진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어떤 년들은 또 피해자 코스프레도 해요. 아니 저 남자친구 있어요. 제가 부장님한테 꼬리라도 쳤다는 거예요? 부장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20살이 나는데 제가 미쳤어요? 저 부장님한테 그런 감정 1도 없어요. 이러거나 아니면 부장님이 저를 짝사랑하셨나 본데 부장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생각도 못했고요. 저는 원래 다른 직원들한테도 다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서 나이 많은 분들한테 되게 친절하고 싹싹해요. 그래서 부장님이 좀 오해하셨나 본데 저 부장님한테 그런 사적인 감정 전혀 없습니다. 저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저 되게 기분이 나쁘네요. 저 되게 불쾌해요. 부부간의 문제이신데 부장님 문제인데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피해자고 나는 몰랐고 나는 꼬리친 적이 없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이런 식으로 눈 땡그랗게 뜨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들이 이럴 때 이제 착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얘는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는 애고 거기에 설레서 드릉드릉한 내 남편이 문제지 하면서 남편을 잡기가 쉬워요. 또 어떤 진짜 못된 상간녀들은요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하고 시치미를 떼는 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정황이 있었어. 회식이 끝나고 둘이 모텔에 들어갔다 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술 취해가지고 부장님이 저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저는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갔을 뿐이지 거기가 모텔인지도 몰랐고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저 진짜 저 지금 너무 불쾌하거든요. 저 술 취한 저를 데리고 부장님이 모텔에 간 거에 대해서 저 정말 제가 문제제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모텔에 가는 CCTV가 찍혀가지고 거기서 해벌레하고 둘이 대화도 하고 멀쩡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요? 저도 피해자예요. 막 이러면서 자기의 그 나이 어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무슨 어떤 성적인 그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술자리에서 부장님이 자꾸 저를 터치하고 하셔가지고 저 되게 불쾌했는데 그때 제가 참고 넘어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저 이거 성추행으로 아무래도 문제제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협박을 하는 년들도 있어요. 이러면 아내분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아무리 법적으로는 진짜 얘가 상간녀고 둘이 모텔에 갔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뭔가 확신도 없는 거지. 진짜 내 남편이 문제인가? 진짜 제가 피해자인가?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앞으로는 조심하겠지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 MZ 상간녀 그 특유의 특징이 또 있어.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어린 애들이 나이 많은 아저씨뻘인 아저씨를 막 이렇게 주물러 터치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애들은 아닌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얘 아마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한테 알린다고 해도 임팩트 없을 거예요. 그 엄마도 이런 년들 엄마가 정신 똑바로 박힌 여자일 리가 없어요. 아마 노래방 도우미이거나 이 엄마도 되게 이상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 엄마도 내연남이 있을 것이다. 얘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헤헤거리면서 웃음 팔고 다른 남자 등쳐먹고 사는 걸 봐서 얘가 이런 스킬을 배운 거지 얘 절대 순진한 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내분들이 맞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냥 엄마한테 자식 관리 똑바로 하라고 왜 유부남 만나게 딸을 가만 냅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아나무인으로 난리를 치더라. 자기 딸은 자기가 알아서 간수할 테니까 네 남편 간수나 잘해라. 이렇게 보통 엄마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여자애들 특징이 학창시절부터 그렇게 순탄하게 학교 생활을 못했어. 그래서 무슨 가정사에도 문제가 있고 학창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뭐 오랫동안 이렇게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던 애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상간짓을 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상대할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이 정도로 내가 수치스럽게 했으면 얘가 이제 안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간녀와 남편이 이렇게 뭔가 이런 조짐이 있을 때, 남편이 어린애한테 드릉드릉 해가지고 막 혼자 설레서 막 미친 것 같다. 이럴 때요, 굳이 빼박증거 잡아야지. 얘네가 깊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바로 그 즉시 그냥 상간녀를 치셔야 됩니다. 상간녀를 치면서도 얘네가 따로 이렇게 뭔가 진짜 특별한 성적인 그런 접촉이 없었어. 잠자리까지 안 한 것 같아. 서로 사랑의 자기야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이 여자애는 남편한테 분명히 꼬리를 치고 있고 이 남편은 설레서 지금 미치려고 그래. 요런 정황만 발견이 돼도 상간녀를 다이렉트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사회생활 똑바로 해. 너 사회생활 핑계로 남의 남편한테 꼬리치고 남의 남편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 내 남편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하거나 내 남편 차 얻어 타고 다니면 내 눈에 걸리면 그때 너 바로 상간녀 소송할 거고, 너 앞으로 인생 살기 어려워질 거야. 너 앞으로 행실 똑바로 해라고 아주 대놓고 수치스럽게 경고를 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이 여우짓을 관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시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정보와 위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